자, 변수를 이제 사용하실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자, 한번 더 정리하고 가면 우리가 이제 변수를 사용한다는 얘기는 일단 변수를 만들어 준다는 얘기죠. 뭔가를 저장을 하려면 저장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바에서는 변수를 만드실 때 어떤 내용물, 이게 이제 그릇이 있으면 어떤 내용물을 이렇게 넣어준다고 봤을 때 이 넣어주는 내용물하고요, 이 그 그릇에 이거 용도하고 맞아야 돼요. 자, 만약에 내가 이거 생선 그릇을 만들었다 하면 여기에 생선을 넣을까요? 생선을 이렇게 넣어야 되는 거고, 만약에 내가 여기 이제 과일 그릇을 만들었다, 과일 그릇을 만들었다, 과일 변수, 과일을 저장할 수 있는 변수를 만들었다 하면 여기에 자, 이렇게 이제 과일을 이렇게 집어넣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일치가 돼야 돼요. 그래서 변수의 타입과 실제 그 만들어진 선언된 변수에 저장되는 값의 타입은 일치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법적으로 오류가 납니다. 그래서 그건 규칙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일단은 변수가 만들어지면요, 자, 이렇게 뭔가 담겨져 있으면요, 이 담겨져 있는 것을 이렇게 뭐가 들어있는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 과일 여기 이제 바구니를 하나 만들어 놓고요, 여기에 아무것도 지금 자, 그래서 이제 저장된 게 없다. 자, 이렇게 이제 저장된 게 없다. 저장된 게 없는데, 자, 여기 내용을, 자, 안에 있는 내용을 가져와서 읽자.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밑에 잘못된 코딩에 보면 value라는 자, 인티저 타입의 변수를 선언을 했는데 만들었는데 여기에는 값이 초기 값이 없어요. 지금 값이 하나로 뭔가 들어가는 게 없고요. 그냥 뭐 그 공간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런데 이 value라는 변수의 값하고 자, 10이라는 값하고 더하기 해라라고 명령을 줬는데 이게 뭐 오류가 안 할 수도 있지. 뭐 이걸 굳이 오류라고 해야 되나? 이게 규칙이에요. 자바 만들 때 초기화되지 않은 변수를 참조할 때는 이렇게 오류가 나도록 되어 있어요. 이 규칙, 문법이에요, 문법.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문법 만들어 나온 대로 그렇게 익히셔서 쓰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요 오류가 여기서 이제 오류가 난다는 거죠. 초기화도 하지 않고, 초기화라는 게 이 변수를 만들면 어떤 처음에 이제 값을 넣어주는 걸 초기화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맞게 코드를 고치면 자, int value 한 다음에 자, 이 value라는 변수에 값을 하나 처음에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초기화해 주는 거죠. 초기 값을 30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아래쪽에서 명령에서는 자, value 더하기 10, value는 30이고 자, 요 value 변수의 값을 읽어서 자, 10을 더해라. 그런 다음에 결과가 이렇게 자, 40이 뜨면 요 결과 값을 결과가 나오면 어디에 요 result라는 정수형 인티저 타입의 변수에 저장을 해라. 요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literal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자, 요 literal은 자, 소스 코드 내에서 직접 입력된 변수의 초기 값이다 했는데 뭐 밑에 또 설명이 있죠. 소스 코드 내에서 익숙해지는 지어야 된다. 다음에 종류는 정수 리터럴, 실수 리터럴, 문자 리터럴, 문자 열 리터럴, 논리 리터럴 이런 것들이 있다. 갑자기 리터럴은 또 뭐야? 요거 있죠. 요거 30. 요거 30 있죠. 그죠? 30이라는 요걸 우리가 리터럴, 정수 리터럴이라고 합니다. 정수 리터럴. 값 자체, 값.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용어죠, 용어. 자바 이제 익히실 때 리터럴 하면 무슨 뜻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설명에 뭐 리터럴 어떻게 리터럴이라고 자꾸 나오는데 그 리터럴의 의미를 내가 알고 있어야 이게 해석이 돼요. 그렇죠? 근데 리터럴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이 값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른 프로그램을 배우신 분은 상수라고 하시는데 상수하고 리터럴하고 좀 차이가 납니다. 상수는 변하지 않는 수를 상수라고 하는데 상수하고 리터럴은 그 개념적으로 좀 차이가 있어요. 리터럴 같은 경우는 값 자체를 의미하는 거고요. 상수는 변하지 않는 수인데 그 상수도 이렇게
값 자체처럼 쓰이긴 하지만 처음에 단 한번 우리가 이 값을 이제 선언을 할 수도 있고요. 상수 중에서 이미 그 값이 정해져 있는 내장되어 있는 상수가 있고요. 이미 선언되어 있는 상수가 있고 이 프로그래머가 내가 프로그램 할 때 필요하기 위해서 상수를 이렇게 선해 주는 게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일단 우리가 자바를 배우니까 자바 방식으로 이 언어 이 개념을 익히셔야 돼요. 다른 언어 하셨던 분들은 먼저 하셨던 분들은 이 부분이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리터럴은 이해하실 때 리터럴은 값 자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밑에 설명되는 거는 그냥 설명이고요. 변수의 초기값 되는데 초기값을 리터럴 한다, 리터럴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또 이해가 잘 안 돼요. 직접 인용된 변수의 초기값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무슨 말인지 보통 이해가 안 되는데 변수에 어떤 값을 넣어주잖아요. 그 넣어주는 그 값 자체를 우리가 이제 리터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리터럴도 종류가 있다는 거죠. 자, 정수 리터럴, 실수 리터럴, 문자 리터럴, 문자열 리터럴, 논리 리터럴 이렇게 있는데 왜 이렇게 종류가 많으냐면 우리가 변수 만들 때, 변수 선언할 때요. 자, 우리 A라는 변수를 int A 하면 요 A라는 변수는 정수값을 저장할 수 있는 변수입니다. 그죠? 다음에 CHL 차 B 요리 하면 요거는 요 B라는 변수는 캐릭터 문자 한자를 저장할 수 있는 변수죠. 자료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자료형에 맞는 값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티저 변수의 값으로 저장되는 값 자체는 정수 리터럴이고요. 다음에 실수 타입의 변수에 저장되는 또 값은 또 실수 리터럴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변수의 타입과 리터럴 타입이 자료형이 일치가 되어야지만 오류가 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요것도 자세하게 봐야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변수의 사용 범위라는 게 있는데 요 변수의 사용 범위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우리 이제 자, 화폐를 예를 들면요. 만약 이제 한국 돈을 가지고 외국에 여행 갑니다. 그러면 그 한국 돈을 일부는 한국 돈 그대로 쓰는 데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대부분은 한국 돈 못 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환전원이라는 걸 하죠. 미국 돈은 달러는 대부분 여행할 때 그 나라에서 또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국회의원도 지역구가 있고 전국구가 있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국회의원은 그런 게 없어요. 하여튼 지역구가 있으면 그래서 대구시의 시장님이 있고 부산시의 시장님이 있고 대전시의 시장님이 있고 그죠? 서울시의 시장님이 있어요. 그러면 그 시를 대표하는 사람은 그 시장님이니까 그 시의 모든 어떤 정책이라든지 결정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서울시 시장님이 대구나 부산에 이렇게 내려오셔가지고 부산은 시는 이렇게 앞으로 하세요. 대구시는 이렇게 하세요. 제주시에 가서 제주시는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할 수 있어요? 못하죠. 영향력이 거기까지 못 미칩니다. 그죠? 그러니까 변수도 지역적으로 사용하는 게 있고요. 전형적으로 사용하는 게 있어요. 범위가 넓은 게 있어요. 아까 제가 화폐도 예를 들고 국회 예를 들었지만 시장님이 예를 들었지만 그 변수를 선언할 때 지역적으로 이제 사용하는 그런 형태의 변수가 있고요. 또 이제 그 전체 범위에서 프로그램 코드 상의 전체 범위에서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변수 정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개념입니다. 개념. 아까 변수에 대해서 배웠는데 또 무슨 또 개념이 변수는 뭔가 값을 저장한다고 우리 배웠죠. 그걸로 끝난다는 건 아닙니다. 변수는 타입도 있고 타입별로 변수를 선언하는 방법이 있고 그죠? 그다음에 변수에 저장되는 그 리터럴 값도 종류가 있습니다. 그죠? 그것도 맞춰 줘야 되고 변수 선언할 때 변수 이름도 명명 규칙에 따라서 잘 이름을 붙여야 되고 그다음에 변수를 내가 일부에서만 어느 지역에서만 딱 사용할지 안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사용할지에 따라서 전역 변수, 지역 변수 이런 것도 이제 구분해서 선언을 해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용 범위라는 게 지역 변수, 전역 변수라는 그런 이제 변수 사용 범위를 지정을 해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그림이 아주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자, 변수는 중괄로, 우리 이제 이 중괄로 열고 중괄로 닫고 어떤 범위가 시작되고 어떤 범위가 끝나고, 그죠? 열고 닫고 시작되고 끝나고, 그죠? 이걸 이제 우리가 블록이라고 그러죠. 블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블록이 한 줄일 때는 이렇게 하지만 여러 줄일 때는 이렇게 블록식에서 명령어들이 쫙 있고. 근데 아까 우리 이제 뭐 조건문 같은 경우에도 뭐 if 블록, 뭐 else 블록 이렇게 부르잖아요. 자바에서는 뭐 클래스 블록, 메소드 블록 이렇게 부릅니다. 다 이 중괄로 시작과 끝나는 부분, 요 영역을 블록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변수는 중괄로 블록 내에서 이제 뭐 선언되고 사용이 된다. 자, 한번 볼게요. 근데 중괄로 블록이 여기 소스에 보시면 많습니다. 자, 많은데, 자, 지금 public static void, 우리가 이제 자바 소스 코드를 다 배우진 않았지만, public static void main, 이게 이제 자바 클래스 중에 실행되어지는 클래스들은 이 public static void main 메소드를 가집니다. 자, 이 자바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할 때 쓰는 언어고요. 객체를 가지고 조립해서 프로그램을 만든다 라고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죠, 그죠? 근데 이 객체라는 개념도 알아야 되는데, 실제 이 객체라는 것을 만들어낼 때 클래스라는 걸 씁니다. 클래스. 하나의 이제 객체를 만들어내는 틀 역할을 하는 건데, 클래스라는 걸 사용을 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소스 코드를 이제 작성을 할 때 여기 이제 보면 public static void main 있는데, 이거 이제 메인 메소드를 의미하는 거고, 여기 보시면 메소드 블락 돼 있죠. 메소드 블락이 여기서 시작, 빨간색으로 표시할게요. 여기서 시작해서 어디서 끝나냐면 여기서 끝나죠. 지금 점선으로 이렇게 표시한 이 부분이, 잠깐 빨간색으로 표시할까요? 빨간색으로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한 부분, 요 부분을 우리가 이 메인 메소드의 블록이다, 메인 메소드의 바디다, 뭐 이렇게 불러요. 몸체다, 혹은 블록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중괄로 시작되는 부분이 있고 끝나는 부분이 있죠. 메인 메소드는 여기서 시작해요, 메인 메소드는 여기서 끝나요, 이런 의미입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 이제 소스 코드를 또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또 중괄로가 나와요. 자, 우리 if문에 중괄로 사용했었죠. 여기 보시면 if문 다음에 나오는 여기 또 중괄로가 있어요. 이 중괄로는 이 if문이 참일 때 실행해야 될 명령문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여기까지가 자 if문 조건이 참일 때 끝나는 부분입니다. 실행 부분의 끝입니다. 라고 이제 범위를 알려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름 보면 if 블록이라고 되어 있죠. 중괄로 시작과 끝, 요 시작 끝, 요 프로그램의 시작과 끝을 이제 알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범위를 알려주는 그런 기호를 쓰고 있습니다. 중괄로로. 그다음 지금 이제 뒤에 요 명령은 이제 반복문 포문인데, 요 포문 같은 경우에도 중괄로 이렇게 시작하고 중괄로 끝나고. 그래서 프로그램에서 반복으로 뭔가 여러 번 동일한 작업을 반복해서 실행해 줘야 될 때 이런 반복문 코드를 작성을 하는데, 요거는 이제 포 블락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포라는 명령이 이제 반복문이거든요. 반복 실행할 때 쓰는 명령문입니다. 그럼 블록이 여러 개가 있죠. 중괄로가 이렇게 보시면 바깥쪽에 요 메인 메소드의 블락이 있고, 요 메인 메소드 블락 안에는 if 명령의 블락이 있고, 또 if 블락 바깥쪽에는 포 명령의 블락이 이렇게 중괄로 열고 닫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중괄로 안에 중괄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포함이 될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설명을 이제 들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 변수의 사용 범위가 어느 중괄로에, 자 우리가 변수를 사용하려면 선언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어느 위치에 자 중괄로가 있으면 여기에 선언하느냐, 여기 안에 선언하느냐, 여기 바깥쪽에 선언하느냐. 그러면 이쪽에 두 번째 안쪽에 있는 중괄로에 선언하느냐. 예, 따라서 이 색깔을 좀 다르게 할게요. 바깥쪽 중괄로가 있고, 예, 안쪽 중괄로 첫 번째 안쪽 중괄로가 있고, 자 두 번째 안쪽 중괄로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게 이제 블럭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죠? 여기 보면 블럭 부분만 따로 이렇게 빼내서 제가 이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변수를 사용할 때는 선언을 하고 써야 되는데 선언되는 위치가 어느 블록의 위치가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지역 변수도 될 수 있고 전역 변수도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만약에 이제 어떤 시가 있고 시가 있으면 구가 있죠. 시의원 얘기 말씀드렸는데 시장 이렇게 시의원도 있을 거고 또 구의원도 있잖아요, 그죠? 예, 구의원, 북구의원, 중구의원 이렇게 구의원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범위가 구의원이 좀 그래도 좀 축소된 거고 시의원 같은 경우는 범위가 더 넓죠. 이런 것처럼 이게 어느 블록 안에 변수를 선언하냐에 따라서 이 변수가 사용되는 영향력이 미치는 범위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소스 코드에 이렇게 보면 자 지금 요 if 자 if 부분 요 파란색으로 지금 제가 표시를 해놨죠. 자 요 if 요 블록 이 안에 이렇게 또 보면 int 자 variable 약자로 바라고 했는데요. 바2라는 변수를 하나 선언해놨고요. 그 다음에 for 블록 자 요 for 블록 요 초록색으로 다시 바꿔서 for 블록에 보시면 여기는 int 바3 이게 뭡니까? 바3이라는 변수를 선언하는 거죠. 바2라는 변수를 선언하는데 if 블록에는 바2라는 변수를 선언하고요. for 블록 안에는 바3이라는 변수를 선언한 거예요. 네. 그래서 요 바2는 파란색 블록 안에 여기에 선언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바2라는 변수는요, 요 블록 안에서만 쓸 수 있는 지역 변수입니다. 그래서 요 바2는 요 블록 안에서만 사용이 된다. 그러면 이 바2라는 거는 이 바깥으로 벗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없어집니다. 사라집니다. 요 if 블록 안에서만 이 바2라는 걸 이 내용을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변수를. 이 범위 밖에서는 얘가 의미가 없어요.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 안에서만 쓰기 때문에 자 지역 변수라고 합니다. 이 if 블록 안에서만 쓰 지역 변수. 자 포문에 이게 보면 포문에도 보면 바3이라고 int 바3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거 선언된 위치가 보면 for 블록 이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이 중괄호 시작과 종료 닫는 태그 닫는 그 괄호 안에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 바3도 요 초록색 블록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초록색 블록 안에서 선언되어 있기 때문에 요 안에서만 사용되는 지역 변수입니다. 다른 지역에 가서 활동을 못 해요, 얘네들은. 요 안에서만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3은 요 이제 지역 변수. 얘도 지역 변수, 얘도 지역 변수. 바2는 if 블록 안에서의 지역 변수. 요 안에서만 쓰는 거고요. 자, 바3은 for 블록 안에서만 사용되는 지역 변수입니다. 자, 그런데 자, if 블록과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if 블록과 초록색으로 지금 제가 표시해 놓은 요 블록, for 블록 안에 각각 바2와 바3 지역 변수가 이렇게 사용이 될 수 있고, 하지만 이 지역 변수 바2와 바3은 요 자기가 선언되어 있는 이 블록 바깥쪽에서 활동을 못한다. 바깥쪽에서는 사라집니다. 얘의 영향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지역 변수 이렇게 쓰면 되는구나. if 안에서만 쓸 변수, for 블록 안에서만 쓸 변수 이렇게 선언해서 쓰면 되겠구나 알 수 있는데, 이 바깥쪽에 보시면 메인 블록이 있습니다. 메인 메소드 블록이 있습니다. 자, if 블록 바깥쪽에 있죠. 바1이라는 요거. 바1이라는 int 바1 요 변수 있습니다. 요거 선언해 놓은 위치를 잘 보면요. 파란색 블록, if 블록도 아니고 초록색 블록, for 블록도 아니고요. if 블록과 for 블록 바깥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 int 바1이라는 변수는요 if 블락에 밖에 있고 for 블락에 밖에 있죠. 그런데 요 바1은 if 블락과 for 블락 바깥쪽에 있기 때문에 요 바1이라는 거는 이 지금 요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메인 블락 안에 있잖아요. 요 안에서 다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요 부분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바1이라고 됐습니다. 그죠? 바1은 이 영역에서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이 메인 메소드 블락 안에서도 다 쓸 수 있다는 얘기는 if 블락,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 블락 안에서도 바1이라는 변수를 쓸 수가 있고요.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이 포문 블락, 바3이라고 지금 지역 변수가 있는 이 부분 안에서도 이 variable 1, variable 1, 바1이라는 이 변수를 쓸 수가 있다는 거죠. 또한 자, 이 파란색 블럭이나 초록색 블럭을 벗어나서 이 바1이 이 바깥쪽에 선언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벗어난 다른 쪽에서도 외부에서도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파란색 블럭 바깥쪽, 초록색 블럭 바깥쪽에서도 이 바1이라는 이 변수를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1은요 전역 변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파란색 블럭과 초록색 블럭 안에는 자, 바2라는 지역 변수와 자, 바3이라는 지역 변수가 있는데 요 지역 변수 바2와 바3은 자기가 선언되어 있는 요 블락 안에서만 쓰는 거예요. 바깥쪽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요 파란색 블럭과 초록색 블럭 바깥쪽에 선언되어 있는 요 메인 그 메소드 블락 안에 선언되어 있는 바1은 바1이라는 요 변수는 자, 파란색 블럭도에도 쓸 수 있고 이 초록색 블럭 안에서도 쓸 수 있고 이 블럭을 벗어난 이 바깥쪽에서도 다 쓸 수 있다. 그래서 이걸로 이제 우리가 전역 변수라고 그러고요. 요 파란색 블럭과 요 초록색 블럭 안에 있는 요거를 우리가 지역 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변수 선언할 때 어느 블락에 선언하냐에 따라서 이 사용되는 범위가 다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것도 이제 실습을 또 많이 또 해보셔야 또 정확하게 또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자바를 이제 배우실 때 이제 자료형, 자, 자료형에서 지금 데이터 타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료형입니다. 자료형. 자, 이렇게 이제 익히셔야 될 부분들이 좀 꽤 돼요. 어떤 내용을 익혀야 되냐면 이제 우리가 자바로 프로그램 할 때요,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변수 타입들이 있습니다. 우리 변수 선언할 때 int형, 캐릭터형, 스트링형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 자바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자료형이 어떤 게 있느냐? 자, 기본 자료형이라 해서요. 이건 이제 프리미티브 타입이라고도 얘기하고요. 이제 정수, 실수, 문자, 논리, 자, 이런 리터럴 값을 저장할 수 있는 자료형이 있습니다. 타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보시면 자, 정수, 실수, 논리 값을 저장할 수 있는 요 프리미티브 타입 자료형을 이렇게 이제 쭉 나열해 놓은 거예요. 자, 보시면은 정수를 저장할 수 있는 변수를 만들 때 우리가 int형을 배웠어요. 자, 정수를 저장하는 변수 하나 선언하고 싶습니다 하면 int 자, 변수명 a 이런 식으로 선언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선언할 수 있는 앞에 오는 요 자료형 요거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수 타입을 이렇게 변수를 선언할 때 쓸 수 있는 거 보면 정수에는 바이트 타입도 있고 캐릭터 타입도 있고 숏이라는 타입도 있고 인티저 타입, int 타입도 있고 롱 타입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 정수는 소수점이 없는
예, 그 숫자죠, 그죠? 그 숫자를 저장하는 용도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타입이고요. 다음에 이제 소수점을 기억을 해야 되는, 저장을 해야 되는 그런 타입은 이제 실수형을 쓰셔야 되는데, 실수형에는 플롯 타입과 더블이라는 타입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자, 자바에서 이제 true, false 값을 저장할 수 있는, 예, C도 마찬가지고, 그죠? 불리언 타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렇게 보시면 정수를 저장할 때 쓸 수 있는, 예, 타입들, 그 다음에 실수를 저장할 수 있는 타입들, 논리 값을, true, false 값을 저장할 수 있는 타입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정수를 저장하는데 그냥 뭐 int 하나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제 들여다보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종류가 많아요. 그럼 얘들이, 예,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제 이걸 이제 우리가 정리를 또 이제 하셔야 돼요. 자, 일단 이제 요 바이트 타입, 캐릭터 타입, 그다음에 숏 타입, int 타입, 롱 타입이 있는데, 옆에 보시면 메모리 사용 크기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자, 여기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예, 요 한 자리에 0과 1, 예, 0이나 1, 요 한 자리에 0이나 1, 이진수라고 그러죠. 예, 바이너리 디지트, 이진수, 바이너리 디지트, 그를 이제 비트라고 합니다. 비트. 그러니까 이진수를 이렇게 적을 수 있는 자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자, 비트를 8개 이렇게 8자리 이렇게 모아서요, 우리가 1바이트라는 단위를 씁니다. 1바이트라는 단위를 쓰고요. 여기면 이제 메모리의 최소 기억 단위인 비트가 모여서, 자, 바이트 1바이트, 그러니까 8개의 비트, 8개의 비트가 모이면, 예, 1바이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1바이트, 자, 보통 우리가 요 메모리 크기 이제 계산할 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바이트, 우리가 운영 체제 같은 데 보시면 기본적으로 바이트 단위, 킬로바이트 단위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요 바이트 단위, 자, 1이 이제 8비트라고, 예, 생각하시면 되고, 1바이트는 8비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트 타입은 1바이트 크기를 가지고, 캐릭터 타입은 2바이트 크기를 가지고, 쇼트 타입은 2바이트 크기를 가지고, 자, 인티저 타입은 4바이트 크기를 가지고, 롱 타입은 8바이트. 자, 정수를 저장하는 변수를 만들 때, 예, 요런, 예, 타입들을, 기본 타입들을 이용할 수 있는데, 자, 메모리 사용 크기가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죠? 바이트가 제일 작죠. 8비트를 이용하니까. 그죠? 근데 이제 요 캐릭터나 숏 같은 경우는 2바이트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1바이트는 8비트를 의미하는 거니까, 2바이트는, 예, 8 곱하기 2 하면 16비트죠. 예, 16비트. 그죠? 비트 수가 많아집니다. 그죠? 밑으로 가면 갈수록 이 비트 수가 또 많아지죠. 우리가 정보를 표현할 때, 자, 요 이제 이 하나의 비트로 두 가지 정보를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의 비트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 자리에 0이 올 수도 있고 1이 올 수도 있다 그랬죠. 그러면 이 자리에, 자, 0이 이렇게 올 수도 있고요. 요 한 자리에 이렇게 1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의, 자, 한 비트로 표현할 수 있는 정보의 가지 수는 두 개가 되겠죠. 요 자리에 0 혹은 1이 올 수 있으니까 두 가지를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예를 들어서 불이 켜졌다, 꺼졌다 하는 것을 표현할 때, 불이 켜졌으면 1, 불이 꺼졌으면 0. 예, 두 가지 상태를, 자, 1과 0 표시할 수 있는 1비트로, 예,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진수라는 얘기는요, 이진수 우리 기계 할 때 이진수로 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이진수라는 얘기는 숫자 기호를요, 두 개를 쓴다는 얘기예요. 0하고 2개, 0하고 1, 2개. 0과 1로만 사용되기 이진수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숫자는 10진수죠. 자, 10진수는 몇 가지 숫자 기호를 쓰냐면 0, 1, 2, 3 해서 쭉 해서 9까지 쓰는 겁니다. 10도 있는데요. 10은 요 1이라는 요 기호와 0이라는 기호를 조합한 거죠. 종류로 따졌을 때는 이렇게 10가지의, 예, 기호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10진수라고 합니다. 10진수. 이진수니까 어떻게? 이진수는 이진수는 0과 아이고. 자, 0과 1 이렇게 두 가지만 쓴다는 거고요. 예. 10진수는 0에서 9까지. 예. 총 10가지 자, 숫자 교호를 쓴다는 거죠. 예. 8진수는 0에서 7까지 쓰고요. 16진수는 0부터 9까지 쓰고요. 요게 10가지잖아요. 그러면 16진수니까 요 10가지니까 5가지, 6가지 더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요 10에 해당하는 A, 11에 해당하는 B, 12에 해당하는 C, 13에 해당하는 D. 자, 10, 11, 12, 13. 그다음에 14에 해당하는 E, 15에 해당하는 F. 이렇게 했습니다. 네, 알파벳을 뒤에 더 추가적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16진수 보면 우리가 뭐 색상값 할 때 뭐 샵 다음에 FF 뭐 00 이렇게 막 나오는 것도 있죠. 요렇게 되는 게 A, B, C, D 요거를 이제 숫자로 16진수를 했을 때 표현할 때 이렇게 A부터 F까지 씁니다. 그래서 요렇게 표시된 게 0하고 막 숫자도 들어가 있고요. 뭐 알파벳도 들어가 있어. 이거 16진수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0에서 9까지 10가지 하고요. A에서 F까지 요 6개의 알파벳을 이용해서 숫자를 만들어 놓은 게 16진수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단 정수 부분만 보니까 정수를 저장할 수 있는 변수를 선언할 때 자, A라는 변수 선언할 때요. 바이트 타입의 자, A라는 변수를 선언하는 것과 그다음에 자, short이라는 타입의 A라는 변수를 선언하는 것과 int 인티저 타입의 A라는 변수를 선언한 것과 long이라는 타입의 A를 선언하는 것. 다 A라는 변수인데요. 타입만 다르죠. 얘네들이 지금 차이 나는 걸 보시면 바이트는 몇 바이트? 1바이트 쓰죠. 1바이트. 그 다음에 short 같은 경우에는 2바이트를 쓰고 있습니다. 그죠? 2바이트. 그 다음에 인티저 같은 경우에는 4바이트를 씁니다. 그 다음에 롱 같은 경우에는 8바이트를 씁니다. 그죠? 여기 8바이트. 그 비트로 환산할 때는요, 여기다가 곱하기 8을 해주시면 돼요. 곱하기 8하면 1 곱하기 8하면 8비트죠. 그죠? 2 곱하기 8하면 16이죠. 4 곱하기 8하면 4, 8, 32잖아요. 그죠? 32비트. 8 곱하기 8하면 64비트. 비트로 환산할 때는 1바이트는 8비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8을 곱해주시면 비트로 환산할 수 있는데, 일단은 이제 우리가 바이트로 이렇게 보시면 바이트라는 자료형이 1바이트니까 제일 작고요. 여기서는 자, 정수형 이렇게 표현할 때 8바이트 크기를 가지고 있는 롱이 제일 크죠. 그러면 비트로 따졌을 때 얘는 8비트를 쓰지만 요 아래쪽에 있는 이 8바이트 롱 타입은 비트로 따졌을 때 64비트를 씁니다. 이 말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자, 여기 자 8비트가 1바이트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숫자를 표현할 때 요 비트에서 8개의 비트로 숫자를 표현하는 게 요 바이트 타입이고요. 이 롱 타입 같은 경우에는 64개, 요런 게 64개가 있다는 거죠. 비트가 64개. 비트가 64개. 많겠죠, 그죠? 지금 네모칸 그리면 상당히 커질 그런데 요 비트를 표현할 수 있는 자릿수를 64개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타입이 이 롱이라는 타입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전에 조합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요 한 자리에는 요 비트 한 자리에는 0 혹은 1만 올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자, 다시 조금 작게 그릴게요. 요 한 자리에는 0 혹은 1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 한 자리로 나타낼 수 있는 가지수는, 정보의 가지수는 2개입니다. 그죠? 2개입니다. 그죠?
종류를 만들어 보면 여기에 0 하면 1만 넣을 수 있다 하면 0이 들어갔을 때 1이 들어갔을 때 그죠? 그런데 만약에 비트가 2개면 이렇게 2개 있을 경우에 이 위에 적을게요. 비트가 2개다. 그러면 요 자리에 앞 첫 번째 자리와 두 번째 자리가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자리가 0이고 두 번째 자리가 0인 경우가 있겠죠. 요거 한 가지. 그 다음에 자, 첫 번째 자리가 0이고 두 번째 자리가 1인 거. 경우의 수 같은 거 이렇게 계산할 때 그죠? 자리가 2가니까 앞에 거는 0인데 뒤에 거는 1일 수도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앞에 자, 요 비트 자리가 1이고 뒤에 비트 자리가 0인 경우도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앞에 자리가 1이고 뒤에 자리가 1인 경우. 그럼 총 몇 가지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한 자리, 비트 한 자리는 0이나 1이 올 수 있는데 이거를 두 자리가 있으니까 이 두 자리를 조합해서 나올 수 있는 정보의 가지수가 4가지죠. 네. 그래서 우리가 자 2의 요거 같은 경우는 2의 2승 하고 똑같은 거예요. 요 자리가 두 자리잖아요. 그죠? 2의 2승이면 4가지 정보를 표현할 수 있죠. 2의 3승이면 여기에 한 칸 더 늘어요. 늘으면 2의 3승이면 8가지겠죠. 그죠? 그러면 이 비트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2의 n수만큼 정보를 표시하는 가지수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가 숫자를 표시할 때 숫자를 표시할 수 있는 범위가 커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 제일 지금 정수를 표현할 때 1바이트 얘가 제일 작은데요. 얘는요. 이 8비트를 이용해서 숫자를 표현을 하는데 숫자를 표현할 수 있는 이 8비트 중에 자, 여기 8비트 있죠. 8비트 중에 요 제일 앞에 있는 비트 있죠. 요 비트를 부호 비트로 씁니다. 부호 비트. 그래서 이 앞에 게 0이면 양수, 1이면 음수, 이런 식으로. 그죠? 우리가 약속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자, 만약에 8비트 중에 제일 앞에 게 0이면 양수 숫자고 1이면 음수 숫자로 하자. 이렇게 이제 정해 놓고요. 그러면 8비트, 1바이트가 8비트니까 그 8비트 중에 1비트를 지금 부호 비트로 썼잖아요. 그러면 남아있는 거는 몇 비트? 7비트죠. 그죠? 7비트로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이 7비트와 이 양과 자, 그 양일 때, 앞에 있는 양일 때, 자, 첫 번째 비트가 0이고요. 나머지 요 7개 비트로 숫자를 표현하고요. 또 제일 첫 번째 비트가 음일 때, 이게 1일 때 나머지 7개 비트로 또 숫자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음수와 양수를 8비트, 총 8비트로 자, 표현할 때 하나의 비트는 사인 비트, 부호 비트를 쓰니까 나머지 7개로 이렇게 음수, 양수를 표현해 보니까 마이너스 자, 요기 2의 7승분의 자, 여기서부터 해서 2의 7승 빼기 1까지.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나타낼 수 있는 값이고요. 마이너스 128이겠죠. 마이너스 128. 그 다음에 양수 같은 경우는 요것도 2의 7승은 플러스 127이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제 빼기 1을 해줍니다. 그래서 128인데 빼기 1을 해줍니다. 그래서 양수 같은 경우에는 127까지. 그래서 총 8개의 비트로 나타낼 수 있는 숫자 범위는요. 마이너스 128부터 플러스 127까지 나타낼 수 있는데 마이너스 쪽은 마이너스 128인데 왜 플러스는 127까지 1이 좀 줄었죠. 그죠? 왜 그러냐면 0 때문에 그래요. 0도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0을 표현을 해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제 0부터 127까지 하면 1, 2, 3, 4부터 해서 127개 맞죠? 근데 앞에 0이 하나 더 표현이 돼야 되기 때문에 플러스 쪽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총 이제 128개를 표현하는데 0이 있기 때문에 숫자는 127까지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0은 하나만 표현하면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음수로 표현하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128까지 음수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요게 조금 이게 이제 자바 할 때 처음에 이제 배우는 게 자료형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설명을 쭉 해요. 아, 머리 아프다 그죠? 설명 안 하고 넘어가면 좋겠는데 앞으로 이제 이 내용을 처음에는 잘 안 와닿아요. 그래서 설명을 들으시고 예제하시고 지금 실습 시간에 같이 또 실습하시고 요렇게 하셔서 여기 지금 자료형의 기본 자료형을 지금 보고 있는데 기본 자료형을 다 이제 마스터를 하셔야 돼요. 용법을.